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의 재미와 자신감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래머 파워와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A little bird told me. 누가 그러더라 라고 할 때 쓰는 아주 재밌는 영어 표현인데요.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그 누군가가 누군지는 확실하게 밝히고 싶지 않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우리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우리한테 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아니야 지금은 저거 하는 게 맞는 거야, 이런저런 조언들을 해주는 리틀 버드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수록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끝까지 실천하는 힘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하세요? 우리 연습 문제 막 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F번부터 이어서 문제 풀 텐데 한번 그럼 여러분 어떻게 잘 풀어 오셨는지 저랑 같이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F번. 주어진 단어를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십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1번 볼게요. 킴의 충고를 따랐더라면 너는 그 실수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그럼 잘 생각해 봐요. 실제로는 킴의 충고를 따랐어요? 안 따라갔죠. 그래서 그 실수를 피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쌤, 그러면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지금 반대로 한번 상상해 보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런 거 뭐라고 부르더라? 가정법이라고 불러요. 특히 과거의 일을 반대로 상상할 때 어떻게 쓴다 그랬지? 빨리 불러보세요. 그치? if, 주어, had pp를 쓰고 그 다음에 뒤에 would, have pp를 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당연히 여기도 주어 있어야 되는 건 여러분 잘 아실 테니까. 근데 좀 길다, 그쵸? 짧게 줄여볼까? 뭐 빼면 돼요? if 뺄 수 있어요. 근데 뺐으면 뺐다는 티는 내줘야지. 어떻게 티를 내준다 그랬습니까? 주어랑 had가 자리를 바꾼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떤 순서가 돼요? had, 주어, pp의 순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대로 한번 써보세요. had 쓰고 그 다음에 주어가 뭐예요? 네가 그 충고를 따랐더라면 네가가 주어구나. 그 다음에 you 쓰면 되고, 자, 그 다음 pp에 해당하는 거 followed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킴의 충고니까 Kim's advice에 해당하는 내용은 뒤에 이렇게 쭉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붙여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Had you followed Kim's advice? 네가 그때 킴의 충고를 따랐더라면 you could have avoided the mistake. 너 그 실수를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네가 충고를 안 따라가지고 실수를 못 피했지? 이렇게 되는 문장이고요. 와, 쌤, 근데 여기 would have pp 쓴다면서 could have pp 써도 됩니까? 당연히 되지. would, could, might 조동사의 과거형 어떤 거 써도 괜찮다.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까 1번은 뭐 요 정도에서 정리해도 괜찮겠죠. 자, 2번 갑시다. 자, 우리가 그 비극적인 사건을 갖다가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뭐가? 우리가 그 사건을 잊지 않는 거, 그게 중요하대요. 그러면 지금 요 앞부분에 이 엄청 긴 게 주어인 거잖아요. 근데 주어가 너무 부담스럽다. 영어에서 이렇게 너무 무거운 정보, 헤비한 정보는 앞에 잘 쓰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지? 얘를 뒤로 던져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는 일단은 그렇다고 비워놓을 수는 없으니까 형식상 자리만 채워놨어요. It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진짜 내용상의 주어가 시작될 차례입니다. 자, 주어 자리니까 무슨 자리? 명사절 자리고, 명사절을 이끄는 대표적인 리더가 대시다 그랬으니까 대수로 시작하면 되겠구만. 자, 대 뒤의 순서는 어떻게 되는데요? 주어 동사? 그럼 주어 써보세요. 우리가, we.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동사 자리에 뭐 쓰면 돼요? Don't forget. 뭐를 잊지 않는 게 중요하대요? The tragic event, 그 비극적인 사건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 tragic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비극적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붙여서 한번 읽어볼게요. It is important, 참 중요합니다. That we don't forget the tragic event, 우리가 그 비극적 사건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3번 갈게요. 그 관리자는 직원들에게 안내 수칙을 따랐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랬어요. 자, 봤더니 그 관리자가 누구에게 뭐뭐를 묻다 그래서 에게를 이렇게 지금 목적어가 2개 와 있는 상태고요. 특히 뭐를 물었냐면 안전수칙을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이럴 때 뭐 쓴다 그랬더라? 그치, whether절을 써도 되고 if절을 써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주어진 걸 봤더니 if를 사용할 거고요. 그 뒤에 순서
순서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네, 주어, 동사의 순서로 쓰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한번 써보세요. if. 자, 주어 자리에 뭐 오면 되겠어요? 아, 안전수칙을 따랐는지 누가? 그 직원들이. 대명사로 맞으면 그들, they 아닙니까? they. 자, 그 다음에 동사 써보세요. 따랐는지. 아, 쌤, had followed 하면 되겠군요. 그렇지. had followed. 자, 뭐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안전수칙이요. The safety rules. 뒤에는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붙여볼게요. The manager asked. 그 매니저가 물어봤습니다. 누구에게? The employees. 직원들에게. 뭐를 물어봤어요? If they had followed the safety rules. 그들이 안전수칙을 따랐는지 따르지 않았는지를 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좀 꼼꼼하게 공부하는 친구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쌤, 그럼 다 좋아요. 뭐뭐인지 아닌지를 해가지고 if절을 쓴 것도 알겠고 뒤에 주어 동사를 쓴 것도 알겠는데 동사 자리에 왜 그냥 followed 하면 될 걸 갖다가 had followed 이렇게 복잡하게 쓰는 겁니까? 이거 언제 쓴다 그랬더라? 그치? 과거보다 하나 더 먼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 had PP 쓴다 그랬죠? 지금 물어본 것보다요, 실제로 안전수칙을 따랐던 일이 먼저 있었던 거죠. 먼저 안전수칙을 따랐던, 안 따랐던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잘했어요? 라고 물어본 거니까, 아, 과거보다 더 먼저 있었던 일이라서 had PP를 썼구나. 요까지 챙겨두시면 진짜 빠지는 거 없겠네요. 자, 다음 4번 갑시다. 자, 그 감독은 너무 지나친 자긍심이 좋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왔습니다. 이건 진짜 좀 많이 어려운데 할 수 있겠어요? 자, 분명히 만들어 왔습니다. 분명히 해왔습니다. 뭐를 분명히 했냐면 너무 지나친 자긍심이 좋지 않다는 것을 뭐를 해당하는 게 목적어인데 지금 목적어가 좀 인간적으로 심하게 길다. 그럼 이대로 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급한 대로 is로 자리만 메꾸고 무거운 정보는 어디로? 뒤로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분명히 해왔습니다. 영작 한번 해볼게요. Make it evident. 자, 근데 실제로 뭐가 분명해졌어요? 뭐를 해당하는 내용은 뒤에다가 진짜 표시하기로 했으니까 뒤에 목적어가 올 거고 목적어 자리 명사절 자리니까 대표 주자 누구로? that으로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that절에 나오는 내용은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너는 자리만 차지했구나. 형식상의 목적어. 아, 여기서부터가 진짜 내용상의 목적어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근데 좀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죠. 우리 여기 하단에는 보면요. 그냥 make란 동사를 안 쓰고 has made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을 했을까? 왜 has made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치.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럴 때 쓰는 게 완료 시제니까 이 감독이 뭐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점을 계속 강조해 왔나 보죠. 아, 그런 의미로 이렇게 썼구나.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vident란 단어 몰라요? 이거는 분명한, 명백한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영어로 읽어볼게요. The coach has made it evident. 그 코치가 아주 명확하게 해왔습니다. 뭐를? That too much pride. 너무나 지나친 그런 자긍심이라고 하는 것이 is not good, 좋지 않다라는 것을 명확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이 too,라는 표현이 어떨 때 쓴다 그랬어요? 이거 좋은 뉘앙스, 나쁜 뉘앙스. 나쁜 뉘앙스. 사실 프라이드 자긍심이라고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too much pride, 아우 너무 지나쳐. 이럴 때에는 아 좋지 않은 뉘앙스로 쓰였구나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캐치하시면 더 좋겠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follow exercise에 해당하는 내용 D번 지난 시간부터 오늘 F번까지 같이 공부했거든요. 여기까지의 내용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From your broken past, get it 'cause I'm getting mad. 네, 이제는 문법 배운 거를 갖다 글 속에 녹여서 같이 읽어보는 Grammar in Context 시간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A번부터 같이 한번 볼 건데 밑줄 친 부분에 유의해서 우리말로 한번 옮겨보십시오 그랬으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The people lives most beautifully. 자, 사람이요 가장 아름답게 산대요. 누가 가장 아름답게 산다는 거지? 궁금하죠? 아, 관계대명사절이 이 person을 꾸며주는 건데 여기 뒤에 붙었구만.
왜 이렇게 떨어뜨려 놨을까? 왜 이상가족 만들었어요? 앞에다 다 갖다 넣어놓으면 너무 앞에 무거워지죠. 부담스럽다고. 그래서 뒤로 던진 거예요. Who does not reflect upon existence. 자, 일단 reflect upon이라고 하면 굉장히 곰곰이 깊이 생각해 보는 거, 숙고하다라고도 표현하죠. 그런 뜻이고 existence는 뭐예요? 이게 존재란 뜻입니다. 그래서 존재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어쩌다가 이 세상에 왔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끝도 한도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 곰곰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그냥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뭐 요 정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었는데 이 reflect란 단어만 한번 챙기고 가볼게요. reflect라고 하면 이제 원래 무슨 뜻이 있냐면 뭔가 거울에 빛이 반사하다라든지 물에 뭔가 이렇게 비추어 반사해서 보이다라고 했을 때 반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얘를 조금 추상적인 영역으로 확장해서 쓰면 어떤 사회 현상 같은 게 어딘가에 비추어져 보이는 거. 우리 이런 걸 뭐라고 부르더라? 그치, 반영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반영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거울도 없던 시절에 원시인이 이렇게 물에 반사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아하, 저 물속에 있는 저건 누구일까? 깊이 곰곰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도 있다고요? 숙고하다라는 뜻도 있다고요. 기왕 나온 김에 세 가지 뜻 다 챙겨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B번 갈게요. The person lives most beautifully who does not reflect upon existence. 존재에 대해 숙고하지 않는 자가 가장 아름답게 생을 산다. 자, B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보십시오 이랬는데 이거는 앞에 다 읽기도 전에 딱 보면 답 나오는구만. 뭔데요? 주어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럴 때 순서가 어떻게 된다 그랬지? so 동사 주어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럼 얘는 완전히 틀렸네. 어떻게 해줘야 돼요? so 동사 주어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잠도 역시 그렇습니다 라는 문장이고 뭐 잠도 역시 그렇다는 게 잠이 어떻다는 얘기야. 그건 더 읽어봐야 되니까 이제 앞에서부터 볼게요. Just as exercise is essential for your physical and mental health 그랬는데 just as 뜻이 나올 때마다 너무 많아서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그 질문 하던데 just랑 같이 쓰여 있으면 좀 편해요. 대부분의 경우 just랑 같이 쓰이면 꼭 뭐뭐 한 것처럼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자, 마치 꼭 뭐뭐 한 것처럼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is essential, 필수적인 것처럼요. 어디에 있어서? For your physical and mental health. 피지컬은 신체적인 거고 멘털은 정신적인 거잖아요.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있어서 운동이 꼭 중요한 것처럼 so is sleep. 잠도 역시 그러합니다. 잠깐, 잠도 역시 그러하다는 건 잠도 어떻다는 걸까? 잠도 essential for your physical and mental health. 여러분의 신체, 정신 건강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괜찮죠? 이거 어려운 거 없죠? 자, 2번. No matter the amount of sleep required for an individual, getting not enough sleep can cause performance errors. 그랬는데 얘도 딱 읽자마자 답 나오는구만. 어떻게? Can cause. cause 무슨 뜻이에요? 또 유발하다 이러지 말고 우리 유발하다는 말 살면서 잘 안 쓰잖아요. 불러일으킨다,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자, 어찌됐건 간에 앞에 게 주어잖아요. 주어. 그럼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뭐예요? 명사. 아니면 동명사. 봤더니 얘 지금 ing니까 동명사인 것 같죠? 자, 근데 동명사구에 아니다 이렇게 부정을 하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더라? not을 어디다 붙인다고 앞에다 붙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not이 있으면 안 되고요. 둘이 자리를 쏙 바꿔주셔야 돼요. 괜찮죠? 자, 그럼 이제 맞게 찾았으니까 해석을 앞에서부터 한 번씩 해봅시다. No matter the amount. 와, 쌤 이거 완전 책 오타, 오류입니다. No matter how는 제가 많이 들어봤거든요.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얼마나 뭐뭐 하더라도. 근데 얘는 no matter how 이런 거 없고요. 그냥 no matter만 쓰였으니까요. 이거는 책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아니야. no matter가요. 이렇게 단독으로도 쓰여요. 특히 이제 말하는 영어 구어체에서는 얘가 regardless of, 뭐뭐랑은 관계없이
요거랑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the amount of sleep, 수면의 양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쵸? 자, 그럼 뒤에 붙은 얘는 뭐예요? 얘는 PP 분사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사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과거 분사 해석 뭐라고 했더라? 된. 그럼 required는 요구된 이렇게 되겠다. 그쵸? required for an individual. 어떤 한 사람에게 요구가 되는 그 수면의 양과는 관계없이 뭐 잠을 좀 더 많이 자야 되는 사람도 있고 적게 자야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거 다 상관없이 not getting enough sleep.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하는 것, 그것이 can cause performance errors.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이 수행상의 errors, 오류를 갖다가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막 이렇게 막 공부하다가 밤에 거의 잠을 못 자고 한 2시간 막 이렇게 자고 이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전날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강의할 때 말을 많이 더듬어요. 막 에이 이렇게. 그게 잠을 충분히 자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영역인 거죠. 퍼포먼스 에러가 생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수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뭐 내용도 파악했고 다 했으니까 해석만 다시 하고 이제 3번 넘어갑시다. No matter the amount of sleep required for an individual. 자, 어떤 사람에게 요구가 되는 그 수면의 양과는 관계없이요. Not getting enough sleep.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can cause performance errors. 수행상의 오류를 만들어냅니다. 자, 3번 갑시다. Recent scientific research shows. 그 최근에 과학 연구가요. shows. 보여주고 있습니다. 응? 뭐를?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뭐예요? 뭐를에 해당하는 목적어고요. 목적어 자리는 명사절 자리인데 how가 명사절 이끌 수 있다 그랬지. 순서는 how 뒤에 주어 동사 오면 된다 그랬어요. 얘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주어 동사의 순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is related to, be related to는 무슨 뜻이게요? 그렇지, 뭐뭐과 관련이 있다. 뭐뭐과 연관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수면이라고 하는 것이 연관되어 있는가라는 걸 보여준대요. 자, 뭐랑 연관이 되어 있냐면 the process, 그 과정과 연관이 있다는 거지. 무슨 과정인데요? of brain cell regeneration. regeneration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generate이 뭔가를 막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거를 뭐 갱생, 재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뇌세포 재생의 과정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운동 열심히 하고 나면 좀 이렇게 쉬어야죠. 근육도 쉬어야 되고 뇌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깨어있는 순간 뇌세포는 막 열심히 일하잖아요. 잠을 자야 얘도 좀 쉬면서 휴대전화 충전하듯이 충전이 되는데 잠을 못 자면 이게 안 되니까 사람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다.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한 번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최근의 과학 연구는 보여줍니다. How sleep is related to the process of brain cell regeneration. 어떻게 수면이라고 하는 것이 뇌세포 재생의 과정과 연관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드디어 C번입니다. 자, 괄호 안의 표현을 바르게 한번 배열해 보십시오. 그랬으니까 읽으면서 해결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 요 한국말 보고 영어로 옮기는 거 먼저 해볼까요? 문법이 공식화된 공통 언어라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좋다. 어렵다. 일단은 뭐가 좋대요? 아, 뭐 이렇게 하는 게 좋대요. 엄청 긴데? 주어가 너무 길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아, 일단 급한 대로 자리만 채울까? 누구로? 형식상의 주어 is로. 그래서 it is well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쌤 이상합니다. well은요, 잘이라고 하는 부사 아닙니까? 부사이기도 하고요. well이 좋은이라는 형용사로도 쓰입니다. 여기선 형용사로 쓰였겠죠. 좋습니다. 뭐가 좋다는 거예요? 뭐가? 아, 진짜 뭐가 해당하는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뭐가 좋냐면 명심하는 거, 기억하는 게 좋대요. 그럼 뒤에 뭐 써주면 돼요? to remember 이렇게 쓰면 돼요. 괜찮네. 자, 근데 뭘 기억해야 될까? 뭐를? 쌤 이거 목적어 자리고요. 목적어 자리는 명사절 자리니까 대절을 쓰겠습니다. 아유, 좋아요.
자, that 뒤에 들어갈 내용은 여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grammar,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is common speech. 아, 이게 공통 언어다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 pp가 와서 또 붙었구만. 얘 뭡니까? 뭐뭐 된, 그래서 명사 꾸며주면 되죠. formulated, 이게 공식화된 이런 의미니까요. 공식화된 공통의 언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우리말 봐도 잘 모르겠다. 그쵸? 앞에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It is necessary. 필요합니다. 응? 뭐가? 얘는 형식상의 주어, 여기서부터가 내용상의 주어입니다. To know grammar. 문법을 아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it is better. 더 나아요. 뭐가? 얘도 형식상의 주어, 여기서부터가 진짜 내용상의 주어예요. To write grammatically. 문법에 맞게 글을 쓰는 게 더 낫죠. 뭐보다는? Than not. 그렇지 않은 것보다는. 여기서 그렇지 않다는 건 막 문법에도 틀리게 쓰고 이런 것보다는 문법적으로 맞게 쓰는 게 좋죠. 하지만 it is well to remember.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억하는 게 좋다고요. 뭐를? 문법이라는 것도 공식화된 하나의 공통 언어다라는 것을 명심하는 게 좋다고요. 근데 앞에 거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쵸? 보세요. 영어를 배울 때 문법이 물론 필요해요. 특히 뭐 공식적인 글을 쓰거나 할 때 문법에 막 어긋나게 쓰면 사람이 굉장히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뭔가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맞게 글을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문법도 결국은 뭐예요? 언어예요, 언어. 소통을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주어 이시 맞을까 하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상대방에게 진실되게 전달하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앞뒤에 이제 내용이 여러분 지문에는 붙어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요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grammar in context에 있는 내용까지 쭉 봤는데 아이고 좀 지친다. 그쵸? 이제 여기까지 다 봤으니까 우리 세 단원 넘어갈 차례인데요. 넘어가기 전에 잠깐 숙제 좀 확인하면서 쉬었다가 올게요. 포기하지 않는 것 그래 쉬운 일은 아니지 다 멈추고 싶을 때 할 수 있다는 말은 그래. 네, 노래 좋죠. 내 모습 이대로라는 그 노래입니다. 늘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을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노랫말인데 사실 살다 보면 이렇게 사람이 잘 나가고 잘 될 때는 밤새서 열심히 하고 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잘 되니까. 근데 잘 안 되고 실패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한다는 건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만 잘 이겨내면 또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뭐 그런 내용이니까 여러분도 노래 듣고 좀 힘내셨으면 좋겠네요. 이제 우리 세 단원으로 넘어갔어요. 와, 뭐에 대한 거예요? 강조 표현에 대한 겁니다. 똑같은 말도 굉장히 맛깔나게 할 수도 있고요. 되게 재미없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말의 강약을 살릴 수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말의 강약을 살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강조 표현이에요. 강조 표현을 잘 이해하면 여러분이 독해할 때도 여기가 필자의 주장이겠구만 이라는 걸 금방 눈치챌 수 있어요. 왜? 강조해서 얘기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니까 강조의 표현을 쓴 걸 거 아닙니까? 일단 처음 시작은 굉장히 쉬운 강조어를 첨가해서 강조하는 방법을 좀 배워볼게요. 그게 뭐냐면 일단 두를 통한 강조가 있어요. 얘 두는 이제 어디다가 붙이냐면요. 동사 원형 앞에다가 두를 붙이면 돼요. 그럼 어떤 의미가 생기냐면 진짜로 정말로 이런 뜻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문장 전체를 강조하는 의미를 갖게 돼요.
괜찮죠? 여기까지. 아, 쌤. 그러면요, 여기 두 대신에 does 써도 돼요? 당연하지. 주어가 3인칭 단수고 시제가 현재면 does 써야죠. 과거면 did 써도 돼요? 아이고, 당연합니다. 어쨌든 간에 얘는 강조를 위해 사용된 조동사고요. 조동사 뒤에 원형 쓰니까 얘까지 챙겨두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very를 통한 강조도 있습니다. very는 어디다가 원래 붙이는 거예요? 와, 굉장히 예쁘다. very pretty. 와, 키가 굉장히 크다. very tall. 이렇게 very는 형용사나 부사 앞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much를 통한 강조도 있어요. 참 재밌는 게 형용사나 부사를 비교급으로 만들었을 때 뭐 예를 들면 tall을 갖다가 taller, 키가 더 크다 이렇게 만들었을 때예요. 분명히 얘가 그냥 형용사적 시절에는 very의 수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딱 비교급이 되고 나니까 난 너랑 안 놀아. 그럼 누구와의 수식을 받아요? 이때는 much의 수식을 받습니다. 그래서 much가 비교급을 수식하고요. 비교급을 수식할 때 의미는 뭐라고 해석하면 좋겠어요? 훨씬 더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much taller, 훨씬 더 키가 크더라. much 뭐 있을까? much prettier, 훨씬 더 예쁘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완전 어려운 얘기. 그러니까 듣고 그냥 이해하는 만큼만 이해하자고요. 자, 뭐가 있냐면 동사에서 태어난 분사. 옛날에 얘기 엄청 많이 했었는데 기억나요? 이제 동사에서 태어난 분사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생긴 게 두 개가 있었냐면 ing가 붙은 현재 분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pp 과거 분사 두 개가 있었습니다. 맞죠? 자, 근데 얘네가요. 원래 이 동사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막 널리 쓰이지 않을 경우 그럴 때는 일단 뭐의 성격이 많이 남아있을까? 동사의 성격이 아직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럴 때는 누구의 수식을 받아요? much의 수식을 받아요.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자, 예를 들면은 뭐 appreciate 이란 단어가 있다 해봅시다. 걔 동사의 과거 분사형을 찾아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지? appreciate, appreciated, appreciated. 아, 쌤, appreciated. 뭔가 진짜 가치를 인정해주다 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요 PP 형태의 과거 분사가 appreciated입니다. 네, 맞아요. 얘는요, 누구의 수식을 받아요? 동사에서 태어나서 아직 동사의 성격이 생생하게 많이 남아있죠. 얘는 much의 강조를 받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들어봤어요? 어우, 지겨워. 이럴 때 boring이란 표현 쓰잖아요. 얘는 원래 누구한테서 태어난 거예요? 동사 bore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bore라는 말은 되게 낯설고요. boring이란 말은 이거 중1 때 바로 배우는 표현이잖아요. 쌤, 저는요, 이게 훨씬 더 친숙한데요? 그래, 그 의미가 뭐냐면 얘는 동사에서 태어났지만 이미 자기가 boring이라는 그 모습 그대로 너무 많이 쓰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 머릿속에 이게 뭐라고 기억되어 있어요? 마치 동사에서 태어났다. 이제 이런 과거는 거의 다 잊어버렸고 얘가 하나의 형용사처럼 자리 잡아 있어요. 사전에 찾아봐도 형용사라고 나와 있고 boring, 지루한이라고 나와 있다고요. 그럼 얘는 누구의 수식을 받는 게 맞을까? 아까 형용사나 부사는 누구 수식 받는다 그랬어요? very의 수식을 받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very boring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상해? 하나 더 해볼까요? 굉장히 충격적이다 이럴 때 우리 쇼킹하다라는 말을 쓰죠. 그냥 여러분이 굉장히 친숙한 단어잖아요. 모르는 친구 거의 없을 텐데요. 이렇게 친숙하다는 이야기는 얘가 이미 이 상태로 많이 쓰였구나. 그러니까 얘는 이미 형용사화 되었구나. 그럼 누구의 수식을 받겠구나? very의 수식을 받겠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너무 어려워. 그러면 이제 appreciated가 much의 수식을 받는다. 일단 요것만 생각해 두세요. 자,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밑줄 친 부분이 맞으면 T, 틀리면 F로 표시해 보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 Star Wars가 영화 제목이니까 여러분 교재엔 얘가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이탈릭체로 나와 있죠. 그렇게 한번 볼게요. 자, 그 Star Wars movie, Star Wars 영화가요, was very better, 훨씬 더 낫더라고요. 무엇보다 더 나아요? The original one. original이라고 하면 원래의 란 뜻이고요. 그럼 원래 하나는 아닐 거고 이때 원은 뭘 받는 대명사일까? 원래 스타워즈 영화를 가리키는 거겠지. 원래 스타워즈 영화보다 훨씬 더 낫던데요? 이 얘기입니다. 잠깐. 더 낫다 이거 뭐지?
좋다의 비교급이잖아요. 비교급은 아까 누가 수식한다 그랬지? very랑 much 중에. much가 수식한다 그랬잖아요. 아, 그럼 얘 틀렸구나. much로 바꿔주셔야 돼요. 얘는 띠 틀린 문장입니다. 자, 2번 가봅시다. Patrick insists. Patrick이 insist니까 주장을 합니다. 뭐라고 막 주장을 하냐면 that he did see. 자기가 진짜로 봤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대요. 뭘 봤냐면 Loch Ness Monster라고 해서 이게 그 네스호라고 하는 유명한 호수에 사는 그 몬스터, 전설의 괴물이 있어요. 얘가 진짜 공룡처럼 생긴, 나중에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공룡 비슷하게 생긴 괴물인데 심심치 않게 네스호에서 내가 진짜 이 괴물을 봤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진짜 거짓말이냐 아니냐 진짜 있느냐 막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근데 아무튼 얘가 자기가 진짜 봤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답니다. 쌤, 진짜로 정말로 강조하는 의미에서 동사 원형 앞에다가 did를 쓴 거고요. 이거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그치? 잘 쓴 것 같죠? 그럼 얘는 t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3번 갈까? Nate was very frightened. 자, frightened라고 하면 겁먹은 이란 뜻이고 이거 처음 본 친구 있어요? 아마 한두 번쯤은 다 봤을걸? frightened. 어우, 되게 겁먹었어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디선가 이렇게 많이 봤다는 얘기는 얘가 이미 형용사화되어서 이대로 많이 쓰였다는 얘기고요. 형용사화되어 있을 때 형용사나 부사는 누가 꾸며준다 그랬어요? very가 꾸며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쓰고 있는 겁니다. 얘도 맞았네요. 네이트가 아주 겁을 먹었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겁을 먹었어요? By the loud noise. 아주 그 큰 소음에 의해서 굉장히 겁을 먹었대요. 어디에서 들려오는 소음입니까? Outside his window. 창밖에서 들려오는 그 큰 소리에 매우 겁을 먹었습니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4번 봅시다. Do have another glass of water. 우리 another에 대해서 공부 엄청 열심히 했었는데 기억나요? 그치? One more. 하나 더의 의미였습니다. 물을 한 잔 더 드십시오. 이랬는데 동사로 땅 시작하는 거 이거 뭐라 그랬지? 명령문. 근데 명령문 앞에다가 do를 붙였네. 어쨌든 동사 원형 앞에 do를 붙인 뭐예요? 강조의 의미. 쌤, 명령문 앞에도 do 붙일 수 있어요? 당연하지. 이것도 그냥 강조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우, 물 한 잔 더 드세요 라는 의미로. 사실 이거 우리 명령문 배울 때 다 배웠던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자, 이번에는 빈칸에 알맞은 표현을 골라 넣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did나 does나 얘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동사 원형 앞에 쓰여서 진짜로 정말로 강조하는 표현이다 그랬고 very는 어떨 때 쓴다 그랬어요? 네, 형용사나 부사 앞에 쓰거나 동사한테 태어난 분사라고 할지라도 얘가 워낙에 요 상태로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사람들한테 형용사로 이렇게 익숙해진 아이 같은 경우에는 very가 수식한다 그랬죠. 자, much는 누가 수식한다 그랬어요? much는 비교급을 수식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동사에서 태어난 분사인데 아우 얘는 아직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사람들이 형용사로까지 받아들인 건 아니고 아직 동사의 성격이 많이 남아있을 때 much로 수식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찾아가 봅시다. 1번 Some animals. 자, 어떤 동물들은요. 이때 like 좋아합니다 아니죠. 뭐뭐 같은이죠. 자, crow가 까마귀잖아요. 까마귀 같은 어떤 동물들은요 are smarter. 똑똑해요. 어떻게 똑똑해요? Than people think.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해요. 더 똑똑한이라고 하면 이게 뭐예요? 비교급이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라고 했을 때 앞에 뭐 써주시면 됩니까? much를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뭐 실제로 까마귀 이런 애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다 그러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 2번. Jaden believe. 제이든은 믿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정말로 믿고 있어요. 쌤 진짜로 정말로가 did도 있고 does도 있는데요. 뭘 쓸까요? 만약에 앞에가 과거였다면 뒤에 will이랑 어울리긴 힘들었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뭘 쓰시면 되겠어요? does를 쓰면 되겠어요. 자, 제이든은 진짜로 믿고 있어요. 뭐라고? He will become the class leader. 자기가 클래스 리더, 학급의 그 리더니까 뭐가 되겠어요? 뭐 학급 회장 정도 되려나? 학급 회장이 될 거다라고 진짜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뭐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3번 갈게요.
The results of the vote. vote가 투표니까 그 투표의 결과가 match my prediction after all. match라고 하는 동사는 진짜 재밌어요. 뜻이 진짜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얘들아 뭐 나의 머리랑 나의 옷이 잘 매치가 되니? 이랬을 때도 match 쓰죠. 그러니까 어울리다란 뜻으로도 match가 쓰이고요. 어울리다랑 비슷한 맥락으로 얘랑 잘 일치하면 어울리겠구만. 그래서 뭔가 뭐와 뭐가 잘 이렇게 맞아 떨어진다, 일치하다라고 했을 때에도 match라는 단어를 써요. 자, 또 어떨 때도 match라는 표현을 쓰냐면 A랑 B랑 실력이 비등비등할 때, 둘이 이렇게 비슷할 때 이런 거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게요? 어디에 필적하다라 그러죠. 둘이 정말 맞수로 이렇게 딱 붙을 만큼 실력이 비슷비슷하다라는 뜻으로 필적하다, 대등하다라는 의미로도 match를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서는 일치하다 정도로 해석을 해볼게요. 그 나의 prediction이니까 예상과 일치했어요. After all, 결국에는 진짜 내 예상이랑 맞아 떨어지던데요. 이런 이야기죠. 그럼 진짜로 정말로 일치하더라. 강조하는 의미니까 동사 원형 앞에 did 쓸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did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The team was disappointed. 자, 그 팀이 실망을 했답니다. 근데 that they lost the game. 그들이 그 게임에서 져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했대요. 자, 실망했다라고 했을 때 disappointed라는 표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걸요? 나 너무 실망했잖아. I'm so disappointed. 이렇게, 그쵸? 그럼 쌤 얘는 진짜 많이 들어본 표현이니까 형용사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very로 수식하면 되겠군요. 그래. 그래서 여기 그냥 The team was very disappointed.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잘했다. 자, 이제 하나 남았어요. C번. 자, 이번에는 두 동사를 알맞은 형태로 넣어보십시오 라고 시킨 거 봐서는 두를 넣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진짜로 정말로 강조하겠다라는 거고 두 뒤에는 다 뭐가 나와 있겠어요? 원형이 나와 있겠죠. 그럼 여러분이 주어를 잘 보고 더즈를 쓰던지 아니면 do를 쓰던지 시제에 맞춰서 did를 쓰던지 그것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A가 얘기합니다. I told you. 내가 너한테 말했지. 뭐 하라고 얘기했어요? To clean your room. 방을 치우라고 이야기했지. Before. 뭐 하기 전에? Before the guests arrive. 손님들 오시기 전에 방 치우라고 얘기했잖아. 이게 어머니가 한 얘기인가 봐요. 그랬더니 B가 Mom. 엄마. I clean it. 진짜 치웠다니까요. 진짜 치웠다. 과거에 치웠다. 이거죠? 그러면 did로 강조해주면 되겠네. I did clean it 하시면 되겠어요. 자, 2번 가봅시다. I've been looking for Danny for hours. Look for 라고 하면 찾다 이런 뜻이니까 제가 지금 데니를 찾고 있어요. For hours. hour에 s 붙이면 수시간, 여러 시간 이런 의미거든요. 제가 지금 수시간 동안 데니를 찾고 있습니다. Have you seen him? 혹시 못 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Actually, 사실 있잖아. I see him now. 나 지금 걔 보고 있는데. He's over there. 걔 저기 있잖아. 이렇게 바로 지금 등잔 밑이 어두워서 얘를 못 찾고 있었나 봐요. 자, 나 지금 진짜로 쟤를 보고 있어. Now라고 표현한 거 봐서는 여기에 뭐가 들어간 게 좋겠어요? 지금 현재니까 I do see him now.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3번. I lost my application form for the conference. application form. 이거 진짜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이거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신청서라는 뜻입니다. apply가 어딘가에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서, 지원서 이럴 때 application form이란 말을 써요. 제가 제 그 신청서를 갖다가 잃어버렸어요. 근데 뭐에 대한 신청서지? For the conference. conference라고 하면 회담이란 뜻도 있고요. 막 모여서 뭔가 학술적인 이야기를 하는 학회, 그럴 때도 conference라는 표현을 써요. 그 학회 신청서 잊어버렸는데 그랬더니 don't worry, 걱정하지 마. I take another copy. another가 뭐라 그랬더라? one more의 뜻이라 그랬죠? 내가 한 부 더 챙겨놨지. just in case.
just in case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이런 뜻이에요. 야,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내가 미리 한 장 챙겨놨지롱. 이미 챙겨놨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러니까 이때는 did를 써가지고 진짜로 정말로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마지막 4번이요. Can I try some of your pizza? try라고 하는 게 뭐 시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냥 음식 한번 먹어보는 것도 try예요. 야, 나 네 피자 좀 먹어봐도 돼? Here, 여기 있어. Take a bite. bite가 원래 한 입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도 나 한 입만 그러면 한 입 먹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입 먹어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한 입 먹어 이러면 먹지 말란 얘기 같은데 얘는 진심인 거죠. 야, 진짜 이거 한번 먹어봐. 이렇게 그 명령문을 강조할 때 뭐 쓴다 그랬죠? 예, 앞에다 do 쓰시면 된다 그랬으니까 do take a bit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뭐 배웠냐면 진짜로 정말로 do를 써서 강조하는 방법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강조법이 있었어요? 기타 여러 가지 강조법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very를 써서 형용사나 부사를 강조한다든지 아니면 much를 써서 비교급을 강조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었으니까 마지막으로 잘 한번 챙겨보고 올게요. From your broken past. 자, 이번에는 우리 도치에 의한 강조 이야기할 텐데 얘는 진짜 저 다음 시간에 복습 안 하려고요. 왜냐하면 우리 바로 전 챕터에서 이미 도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또 나왔어요. 그때는 이제 도치를 뭐의 관점에서 봤냐면 말의 순서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봤고 이번에는 강조라는 측면에서 볼 겁니다. 근데 어떻게 내용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복습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일단 잘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이렇게 놓여 있어야 되는데 그게 순서가 이렇게 어그러져 있으면 사람이 거기로 시선이 확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치는 강조를 할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도치에서 강조하고 싶은 말을 일단 어디로 빼는 방법이 있을까? 앞으로 확 빼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죠.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부정어를 앞으로 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정의 표현이 굉장히 강조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배웠잖아요. 어떻게 하기로 했더라? 부정어가 맨 앞에 오면 뒤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조동사, 주어의 형태로 순서가 뒤집어집니다. 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근데 부정어 맨날 not, never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어떤 것도 부정어였어요? 거의 뭐뭐 않는다 라는 의미로 hardly 라든지 아니면 뭐 seldom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rarely라든지 그리고 또 어떤 표현이 있었지? 그치, scarcely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있었고 거의 뭐뭐 않는다라고 해서 little이라든지 이런 표현들도 다 부정의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같이 배웠던 표현들입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요 뒤에 조동사 주어 순서 나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only로 시작하는 문장 그랬는데 only도 사실 영어에서 엄밀하게 따지자면 부정의 뉘앙스가 있다 그랬어요. 100명 중에 너만 사랑해 그러면 99명 안 사랑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어떻게 only의 수식을 받는 말이 맨 앞에 나오면 역시 뒤에 조동사 주어의 순서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근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 이런 얘기 했었죠. 이런 경우. 자, only가 있고요. 그 다음에 only가 수식해주는 절, 뭐 예를 들면 after절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이럴 때 누구를 도치시켜야 될까요? 했던 거니까 빨리. 누구를 도치시켜야 될까요? 지금 only가 꾸며주는 건 누구예요? after 절을 꾸며주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는 다 only네 식구라 그랬어요. 그럼 도치를 시키려면 남의 식구를 도치시켜야지 우리 식구를 뒤집어 놓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도치가 이루어지는 거지 얘네 둘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라는 얘기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어로도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보어가 굉장히 하이라이트를 받으며 조명을 받으면서 강조된 효과가 있겠죠. 어떨 때 이렇게 많이 쓴다 그랬더라? 그쵸? as나 though와 같이 뭐뭐에도 불구하고 양보의 표현일 경우에 이런 형태로 많이 사용합니다 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의 후치가 뭐냐면 주어를 뒤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주로 어떨 때? 그치?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 먼저 오고요. 그리고 동사 주어의 순서로 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요럴 때는 누가 이렇게 강조된 효과가 있을까? 장소를 나타내는 말일까요? 주어일까요? 맨 앞에 나오는 게 누구예요? 주어. 근데 주어 어디 갔지? 주어 어디 갔지? 엄청 궁금해하면서 읽거든요. 그래서 주어를 강조하고 싶을 때 장소를 나타내는 말을 앞으로 빼서 표현하기도 한답니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다 했던 내용이니까 바로 한번 문장에 연결해 볼게요. 자, 박스 안에 있는 걸 먼저 보고 알맞은 애들을 넣어 봅시다. On the street, 거리에서. 이거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구나. 그럼 뒤에 주어가 뒤로 보내집니다. 그랬으니까 동사 주어의 순서가 되겠네요. ambitious, 이거는 굉장히 야망이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어쨌거나 형용사 보어가 앞으로 오고 as 주어 동사가 왔구나. 이럴 때 as는 뭐라고 해석한다 그랬지?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가 비록 야심이 있다 할지라도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only then, 그때서야 라고 하는 건 only가 수식하는 어구죠. 얘가 맨 앞에 나오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조동사 주어로 순서가 바뀝니다. 그랬고. 자, rarely는 무슨 뜻이었어요? 거의 뭐뭐 않는 이라고 부정어라 그랬죠. 그러니까 뒤에는 조동사 주어의 순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가봅시다. 1번. 티모시가 realize, 깨달았어요. He had been ripped up. rip off라고 하면 정말 이렇게 확 뜯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바가지를 썼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는 바가지를 얘가 당한 거니까요. BPP의 수동형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자기가 바가지를 썼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에서야 깨달았대요. 그때에서야. 쌤, only then 요거 써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요 표현이 들어가면 되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조동사 주어의 순서로 자리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 얘는 왜 had PP 이렇게 썼을까요? 그치, 얘가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 내가 당했군 깨닫기 전에 이미 당한 거죠. 먼저 일어난 일이란 걸 보여주려고 had PP를 썼어요. 자, stood a tour guide, 여행 가이드가 서 있었대요. 그럼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앞에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 있어요? 여기 있구나. 그래서 장소를 나타내는 말 동사 주어의 순서로 쓰였습니다. On the street, 거리에 투어 가이드가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뒤에 붙은 ing는 뭐예요? 이 투어 가이드를 꾸며주는 말이죠. Wearing a red vest, 빨간 조끼를 입은 투어 가이드가 서 있었어요. 3번. Steve was also realistic. 스티브는 또한 현실적이기도 하대요. 뭐에 대해서? About his ability.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 그럼 현실적이다라는 거랑 좀 상반된 개념? 야심만만하기도 하지만 또한 현실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ambitious as he was. 비록 야심만만하긴 하지만 양보의 표현이 여기에 들어가면 딱 좋을 것 같고. 자, 4번은 어떻습니까? Do people question success? 이때 question은 질문. 명사로 쓰인 게 아니고 질문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좀처럼 성공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는데요. 좀처럼 뭐뭐하지 않는다. 부정의 뜻을 가진 말 rarely가 어울리는군요. 그래서 rarely를 쓰시고 우리 예측대로 조동사 주어로 도치가 됐습니다. 자, 뒤에는 볼게요. as. 이때 as는 뭐라고 해석할까요? 듯이. As they do failure. 그들이 실패를 그러하듯이. 그러하다는 건 어떻게 한다는 거지? 그래요. question, 질문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실패에 대해서 질문을 하듯이 성공에 대해서는 좀처럼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면 내가 왜 실패했지? 왜 실패했지? 생각하면서도 성공했을 때는 그런 질문을 갖지 않는다. 뭐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꽤 분량 많이 나갔죠. 여러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잘 챙겨보시고 다음 시간에 복습 안 한다 했으니까 도치가 어떨 때 일어나는지 개념 정도만 다시 정리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